자, 이번 주에는 딱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나비 효과 같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아주 오래된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우리 국내 정치까지 영향을 미쳤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헤드라인이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란 공습의 냉온탕 오간 증시. 이 한 줄이 세계 경제의 참모를 확 끼워얹는 정말 격동의 한 줄을 예고하는 시도탄이었던 거죠. 이야기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뭐랄까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파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 파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덮친 곳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혼돈의 3일을 보낸 거죠.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 이틀 만에 코스피가 누적으로 18% 넘게 폭락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가총액으로 817조 6천억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응이 온라인에서 터져나와요. 시장이 한창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런 총수밈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유머러스하게 자, 어서 타 하면서 다들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폭락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밈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내려. 똑같은 총수가 이번엔 투자자들을 버리고 혼자 쌩 가버리는 모습으로요. 이게 참 온라인 유머가 현실의 공포를 얼마나 빠르고 기막히게 소화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밈들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결국 이 딱딱한 숫자랑 차트 뒤에는 희망에 찼다가 공포에 떨고 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밈이라는 정말 눈 깜짝할 속도로 포착돼서 퍼져나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패닉은요, 사실 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에는 또 다른 잘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르드족, 이들이 이 분쟁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길고 어떻게 보면 아주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쿠르드족이 강대국들에게 필요할 땐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다가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외교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바로 이런 냉혹한 현실 때문에 오늘날 쿠르드족이 국제 무대에서 그토록 신중하고 또 복잡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누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죠. 이 거대한 파도가 드디어 우리 해안가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러자 정부와 또 거리의 시민사회 양쪽에서 각기 다른 반응과 행동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건 역시 경제 안정이었어요. 당장 기름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긴급회의를 열어서 주유소들이 물건 빼돌리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거 절대 그냥 두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 서울 거리에서는 정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안보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국가 안보는 저 멀리서 전쟁 막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들 눈앞에 위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훨씬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장기적인 경쟁이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 그 미래를 둘러싼 싸움이었죠. 바로 이때 중국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를 국가적인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 추가된 게 아니에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인간의 생각, 그 의식 자체를 기술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그 영역에서 패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보세요. 단 일주일 동안 하나의 분쟁이 정말 수많은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숨겨진 전쟁, 거리의 시위에, 그리고 새로운 기술 경쟁까지.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시끄러운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 물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힘들이 보이지 않게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세계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눈앞의 위기에 허덕이는 이 시대에 과연 내일의 전투에서 이기는 건 누구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끄러운 전쟁보다 저 조용한 기술 전쟁의 승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